한국 문화가 세계를 석권했으며 스타가 되려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화제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유행이 그러했듯이 일본의 한류도 2-3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 말들은 겨울 연가를 기점으로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내놓았던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한류 열기는 식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에서 리메이크될 예정이며 한국산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같은 식품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일본의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한 것이 한국 본토의 맛을 원하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김치를 기무치라고 멋대로 불러가며 원조 논란을 일으켰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죠. 또한 코로나 시대에 한국 여행길이 막히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도안놀이가 인기입니다. 도안놀이는 가상 한국 여행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호텔을 빌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콘텐츠를 보며 한국에 온 것처럼 즐기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일본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든 것인데, 패키지로 판매하는 호텔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의 한류 붐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자 일본의 언론 미디어들은 거의 매일같이 한류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일본 기사들 중에서 일본 최고의 한류 관련 전문가로 알려진 후루야 마사유키 씨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일본 최고의 전문가는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일본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석권, 대중문화, 패션, 화장품, 일본이 뒤처졌다라고 할 만한 이유.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정상을 달려온 일본이 추월당하고 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다. 작년 넷플릭스를 통해 전송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사회현상을 일으켰다. 넷플릭스의 시청 랭킹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1위를 독점.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활약, 일본 팬도 많다. 게다가 패션이나 화장품, 한국 문화가 일본 국내를 석권했다. 젊은이는 위기감을, 일본 대중문화와의 차이. 금년 1월 배우 스다 마사키가 한국 영화나 대중문화와 일본제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제대로 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해서 화제에, 그 정도로 일본의 대중문화 업계는 밀려 위기감을 안고 있는 젊은 배우나 아티스트 등도 적지 않다. 거기서 스다가 지적하는 한일 대중문화 사정의 차이에 대해 한국 대중문화 사정에 정통한 후루야 마사유키 씨에게 물었다. 한국 대중문화가 우세한 배경에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의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불어닥친 한류 붐. 다음은 09년부터 11년에 걸친 카라와 소녀시대 등 K-팝 아이돌들의 등장이다. 이들의 세련된 패션과 몸매는 많은 젊은 여성들을 매료시켰다. 그리고 BTS들의 등장. K-팝 아티스트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일본의 아티스트들보다 한 발 앞섰다. 다만 후루야 씨는 이번 유행은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음악이나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패션이나 화장품, 음식까지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그 자체의 유행입니다. 대중문화의 영역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유행과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본 대중문화 업계와 차이가 난 원인. 그 유행의 중심을 떠맡고 있는 것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 반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층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편견이 우선 없다. 순수하게 자신들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을 평가하고 있을 뿐. 앞서 말했던 스다에 의한 코멘트처럼 한국과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현상에는 한국의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들이 세계로부터 주목받으며 성공하고 있는 것도 관계가 있다. K-팝 아이돌이 되겠다며 한국에 가는 일본인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유를 물어보면 세계가 가깝다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세계로 나가는 길이 있다면 굳이 한국에 건너갈 필요는 없죠.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도 재능 있는 사람은 산처럼 많다. 하지만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업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업계가 지금까지 아시아를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 전개하지 않았던 것도 차이가 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은 일찍부터 아티스트를 양성해서 세계적인 행사나 라이브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 열풍으로 한국 연예계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해외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유행은 대중문화로부터 발생하는 바가 큽니다만 일본 국내의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는 센스가 없는 것도 과제겠죠. 젊은 아티스트 등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대중문화나 예능 시스템은 70년대부터 바뀌지 않았고 윗사람들은 책상 다리를 한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일본 내에선 기회도 한정되어 있다. 당연히 우수한 인력은 유출됩니다. 일본도 젊은 세대를 축으로 해나가지 않는 한 한국을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더욱 해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뒤처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에 영합하는 흐름은 문제입니다. 일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통하는 일본의 자원을 파악하고 발신할 프로듀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시티팝을 비롯한 음악과 지하 아이돌 문화가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만 한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반발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아들여 절차탕마하면 일본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뒤로 기사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만 특정 브랜드의 홍보 내용이 들어있어서 생략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K-팝 시스템을 일본에 반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내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시장 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일본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아이돌 육성 방법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겠죠. 한국에서의 육성 방법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 연습생 때는 자유를 구속받고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10대의 어린 사람들이니까요.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데뷔를 하지 못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산업이라 묵인되고 말았지만 최근 조정되는 분위기인 것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2018년 기준 한일 음악 시장 규모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비가 2.5배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구매력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중문화 업계에서 한국 문화의 약진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일본은 구태의연하고 내향적이며 낡은 사람들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압도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궁핍하다. 개인 레벨에서는 일본인도 세계적인 레벨의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음악도 드라마도 영화도 제작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어린아이들에겐 동경의 문화가 된 것이 틀림없고 세계 시장에서는 대중문화 업계만 한국에 뒤처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K-팝이나 드라마는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 만들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용으로 게다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아주 단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 부족한 것은 유연성과 속도감이려나 예를 들어 음악에서 크게 뒤처진 것은 인터넷에 음원이나 뮤비를 풀로 올리지 않는다든가 CD 매출에 너무 집착해서 온라인 공개를 꺼렸다든가 민영방송국의 드라마는 한 시즌에 아무리 고조된다고 해도 몇 달 안에 끝나버린다. 한 편에 1시간 미만 3개월 정도의 템포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단조롭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기업은 1년에 몇 차례밖에 새로운 색이나 신상품이 나오지 않고 비싼 개런티를 받는 여배우가 TV 광고, 거리나 잡지에 광고를 내고 가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화장품은 인스타그래머나 유튜버에게 보내 메이크업 동영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온라인으로 사간다 라는 흐름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 같다. 젊은이는 스마트폰밖에 보지 않는데 보지도 않는 곳에 광고비를 들여 선전하고 있는 것은 라며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 작품이나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많은 낭비가 있어서 그 방식을 이제 그만둬버리자 라는 대담함이나 유연성이 일본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젊은 사람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기업의 나이든 위쪽이 여러가지 리스크나 뭔가를 들먹이며 우리는 이 방식으로 맞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 패션도 잘 팔리는 것은 뿌티프라 뿐이야.
한국 화장품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한국에서 뉴스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들은 솔직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다만 그렇다고 해서 K 머시기들이 일본의 모든 것을 능가했다 라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문화, 예술은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니고 범위가 좁은 것도 아니다. 애초에 K 머시기라는 건 어느 것이든 전형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확실히 보인다. 그 일정 부분은 언론이 맡고 있는 것도 분명해. 일본 언론은 TV를 포함해서 돈이 된다면 뭐든지 내보내서 한심하다. 이 기사도. 한국은 성과를 잘 냈고 훌륭.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세계 진출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곡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흉내낼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며 세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일본 다음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다음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마케팅을 아주 잘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면 당연히 패션 화장품도 유행하겠지. 두려운 것은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면서 일본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일본의 패션은 너무 개성이 있어서 부끄럽다고 한다. 서양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인들의 장점은 품의 깊이.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해도 상관없어. 단지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학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확실히 일본에 대해서도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패한 것은 홍보하는 법. 젊고 밝아서 알기 쉽고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리지널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미 많은 음악이나 영화를 봐온 노인에게는 지루하다. 한편 일본은 이미 모방을 대충 끝내고 오리지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음악이나 영화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만 정보 축적이 적은 젊은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드라이브 마이카가 좋은 예다. BTS는 훌륭한 아티스트고 오징어 게임은 매일을 열광시키는 드라마였다. 지금 일본의 음악업계도 K-팝을 흉내내거나 드라마도 한류를 따라 알기 쉽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의 시노쿠보는 이제 완전히 한국타운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겸허히 배우고 흡수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시노쿠보는 원래 코리아타운인데 그런 일을 하면 전 세계에서 싫어하겠지. J-팝을 업데이트한 것이 K-팝이고 시노쿠보는 원래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타운 중 하나. 겸허해져야 하는 것은 한국 쪽이 아닐까. 처음엔 숫자 공작으로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도 어느덧 명실상부하게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공작하거나 동영상 조회수를 한국계 외국인이 돌리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애초에 일본은 세계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거의 모두가 일본인용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운 정도의 자세.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위한 컨텐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현상 그대로도 좋습니다. 세계에 팔 필요도 없고. 일본에서는 원래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가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해외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지금의 풍조를 감안한다면 요컨대 일본의 대중문화는 국민에게 지겨워진 것이며 한국산이나 쇼와시대의 레트로 같은 걸 가져와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오타쿠는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야. 늙고 자시고 별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이면 돼. 좋은 점은 참고하고 나쁜 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면 되지 않을까? 한국도 아마 같은 마인드겠지. 기사는 읽었냐? 이런 낡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태평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된 거죠. 후르야 같은 한국 대중문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일이 일본과 비교하지 말고 부디 맘대로 세계를 지향해주세요 라는 느낌. K-팝 사람들의 레벨이 너무 다르다. 그 점일 겁니다. 노래도 춤도 잘 춘다. 일본의 메이저 같은 건 중학교 문화지잖아. 그래서 반대로 시티팝이나 유튜브에서 전송하는 사람 쪽이 레벨이 높으니까 거기로 가버리지. 옛날에 인기 아이돌이 노래 잘하고 아티스트의 악곡 레벨도 악기의 레벨도 엄청 높고 개인의 자질, 재능,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육성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일본의 방송사, 광고 대행사, 연예기획사 등이 부패해 있다. 일본의 방송사들은 방송면허 위에 안주해서 높은 급료를 탐내는 기득권 업종이거든. 언제나 그렇듯 현실을 인정하는 의견에는 반대가 훨씬 많군요.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의 한류붐에 대해 제4차 한류붐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한 번 불면 최소 몇 년은 지속되는 붐이 20여 년 동안 4번이나 불었으며 이건 붐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닐까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는 일본에서의 한류 붐은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2022 글로벌 콘텐츠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샘 리차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스토리텔링, 이슈, 주제의 명확함이 K 콘텐츠의 매력이다.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창의성과 높은 품질, 미래지향성, 기술적 혁신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변화해야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디 샘 교수의 말처럼 문화가 정치에 종속되거나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는 믿을 수 있는 채널,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